자유통일당 전광훈 대표가 시의적절하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고를 하고 권성동 장제원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고영일 부대표가 강력히 문재인 사형 처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고영일, 김학성, 구조와 이은재 발언 기자회견 널리 국민에게 전달 바랍니다. 위병 방송 올림. 또 김정은이가 그 핵을 방사포에 장착하거나 포탄에 장착해서 남한을 겨냥하는 그런 발언을 직접 했기 때문에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그런 평화, 항구적 평화, 그리고 종전선언, 이거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김정은이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과 그리고 미군이 전략적 자산을 전개하겠다. 그래서 사실상 폭격도 불사하겠다. 이렇게 강경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평화를 주장했던 게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광훈 목사님께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무척 중요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그 자유통일이 답이다.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은 이제 자유통일에 관련된 그 내용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자유통일을 위한 전광훈 목사님 긴급 특별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광화문 운동은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므로 이제 죽어갔던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히 살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년 연기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지금 침식한 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보니까 적은 일에 빠져서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은 내가 예견되는 것은 또 이명박과 박근혜 같이 또 몰락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오늘 내가 긴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왜 망했나요? 정치를 잘못해서 망했나요? 아니죠. 이명박 박근혜 정치 잘했습니다. 외환 위기로부터 등등. 이명박 박근혜가 결정적인 잘못한 것이 뭐냐? 대한민국의 반국가주의자들, 수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에 의해서 탄핵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도 한 분은 아직도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보니까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또 박근혜와 이명박의 길로 지금 발을 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6개월 제가 지켜보겠지만은 주사파, 반국가주의자,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이 문재인, 그리고 주사파, 이재명, 그 외로 지금 오늘 야당에 대표된 우상호,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주사파의 앞잡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처단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5만 불 시대를 만들었다 해도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읽어야 될 텐데,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의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고, 속히 이 반국가주의자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에 들어온 뒤에 바로 이 반란자들, 박헌영의 남로당들을 싹 쓰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정당, 이제 선거 이겨서 취임시간 지 몇 개월 됐다고 또 발광을 떠는 거야. 장제원, 권성동, 야 이놈들아, 이 대한민국이 니들 거냐? 다 망한 것을 우리 광화문이 다시 살려낸 거 아니야. 또 장난치려고 그래? 그따위로 하려면 아예 집으로 가라고. 집으로 가. 앞에 정당들이 실수하는 걸 안 봤냐? 그리고 권성동은 바로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주범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으면, 인간의 기본 양심이 있으면 정치 그만둬야죠. 당신이 망가뜨려 놓은 것을 광화문이 다시 살려놨다고. 근데 또 장난치려고 그래?
장제원 마찬가지. 민들레 아니라 장미꽃을 만들어봐라 이 자식들아. 정신 나간 놈들 같으니라고 말이야.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느냐. 다 죽은 대한민국을 우리가 살려놓은 거예요. 광화문이 다 살려놓으니까 니들이 또 장난치려고 그래요. 또 이준석 야 성상납 말만 나와도 사표 내고 미국에 이민을 가든지 해야지. 어떻게 젊은 놈이 돼가지고 그렇게 양심도 없고 말이야. 뻔뻔하게 말이야. 뭐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 광화문은 할 일이 너무 많아졌어요. 주사파 세력과 싸우기도 힘든데 저 예물단지 저 국민의힘 정당 저놈들을 놓고 또 우리가 또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뭐냐. 제가 깜빡 6개월 있는 동안에 기도를 깊이 하면서 봤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혼란스러울까? 왜 대한민국의 국가 반역자 문재인 같은 놈 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다? 간첩해온 신영복을 나는 가장 존경한다? 제주도 4.3 사건 가서 뭐라고? 남로당을 일으킨 이덕구 김난삼을 뭐라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착한 사람들이다? 왜 저런 반국가 반란주의자들이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통령까지 돼가지고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연방제로 가려고 왜 저렇게 발광을 떨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를 발견했어. 뭐냐? 이 모든 일들은 북한의 김정은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김정은 저놈 한 놈만 없애버리면 남한의 문제, 북한의 문제 일시에 해결 다 되는데 북한의 김정은을 없애야 될 대상이냐 아니면 타협하고 달래서 가야 될 대상이냐 이 선택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지도자, 대한민국의 정치인, 심지어 학계 교수님들, 종교인들, 여러 각 기관의 대표들이 저 김정은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끊임없이 시끄러운 거예요. 미국조차도 김정은을 없애야 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미국은 지금 현재 한반도 상태, 이건 건국 후 70년 동안 미국이 한반도 관리 정책은 현재 상태로 한반도를 중간에 딱 끊어놓고 절대로 통일 안 시키려고 합니다. 김정은요 안 없애려고 그래. 미국이 왜? 남북한을 통일시켜 놓으면 중국으로 갈까봐 겁먹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까봐 우리 한반도가. 그래서 저는 작년 10월 달에 미국에 가서 국회의원들, 하원의원, 상원의원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아주 강렬하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왜 통일을 안 시키느냐 한국을. 응? 쇼하지 마라. 미국이 말이야 북한 미사일 문제 쇼하지 마. 미국의 칠함대를 동에다 갖다 놓고 쇼하지 마라. 미국이 한반도를 통일 안 시키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뭐냐?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으로부터 한자를 받았습니다. 한자를 동이민족이 돼서 우리가 개발했는데 중국 사람들 뺏어갔다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한자는 중국 글입니다. 그 한자를 공유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중국에 예속되어 있지요. 또 하나 종교입니다. 종교. 불교, 유교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종교 무섭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는 문화죠. 문화 중에 제일 핵심이 추석과 구정인데 이 추석 구정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미국이 한국을 통일 안 시키는 거예요. 왜? 시켜놓으면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으로 갈 것이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에 대한 제 반론이 뭐냐? 과거에는 그 말이 맞았지만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왜 아니냐? 지금은 한자 안 써. 지금은 다 영어 써. 영어. 지금은 유교 불교가 주력 종교 아니야. 미국에 당신들이 한국에 심어놓은 기독교가 주력이야. 1200만이야. 그리고 캐톨릭까지 합치면 2000만 명이야. 통일시켜봐. 통일시켜서 중국으로 가라고 떠밀어봐. 가나?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아예. 그걸 왜 모르냐 말이야. 당신들이 말이야. 그리고 물 좀 가져와라. 그리고 추석 구정 위력 없어. 한국에 이제 성탄절 지켜 우리. 부활절 지켜. 그러므로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을 의심하지 말고 괜히 쇼하지 말고 북한에 미사일 쏘면 칠함대를 갖다 박는다 더 이상 쇼하지 말고 빨리 한국을 통일시켜달라. 통일시키는 방법 간단해. 유엔에서 이미 결의된 겁니다. 전원 일치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파이프라인
3달만 막아달라는 거예요. 3달만. 근데 미국이 안 막잖아요. 유엔에서 다 결의된 사안인데 미국이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북한에 미사일 쏘고 뭐 핵무기 그러면 뭐 핵무기를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 다 쇼인 겁니다. 정말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마음이 있으면 미국은 더 이상 쇼하지 말고 그리고 한국을 믿고 송유관 3달만 끊어주면 김정은 정권도 핵무기도 일시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큰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이고 건국 후 70년 동안에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절대적인 미국의 도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것도 미국 외에는 통일시킬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미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딱 정확합니다. 송유관 끊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미국의 신세만 질 것이냐? 아니죠. 우리도 미국을 위해서 해줄 일이 있다 이거예요. 이미 한 것이 있어요. 뭐냐? 1945년 10월 16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들어와서 저 구라파도 아시아도 공산주의 물결이 세계를 덮을 때 이승만이가 대한민국을 통하여 공산주의의 남하 정책을 대한민국을 통하여 태클이 걸렸어. 만약에 그때 미국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남한이 공산주의 됐을 것이고 됐으면 일본은 당연히 넘어가는 거죠. 일본은 그냥 공산주의죠. 그때 대만은 이미 공산주의 된 것입니다. 필리핀 다 공산주의다. 월남 할 것 없죠. 근데 그것을 동북아에서 막은 결정적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해준 겁니다. 일방적으로 미국에 신세진 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통일만 시켜주면 중국 문제는 미국 CIA가 20년 동안 중국을 러시아 연방 해체시키는 것처럼 4개 나라로 나누려고 동북 삼성, 북경, 상해 그리고 광동을 끝나려고 그렇게 20년 CIA가 공작해도 안 되잖아요. 중국과 소련은 다른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통일된 대한민국이 미국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줄 수 있어요. 중국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중국에 지하교인들이 2억 5천이 있습니다. 지하교인들은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하고 중국 지하교회가 연대하면 저 중국을 4개 나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줄 테니 하나씩 바꿔서 해달라는 거죠. 미국은 한국을 통일시켜달라. 이것이 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반드시 현실화시키기 위하여 3년 안에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국 안에 기반이 서야 되기 때문에 1천만 자유통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고위 정보기관에 있는 한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뭐하냐 도대체 말이야, 당신들 말이야. 통일도 안 시키고. 그의 대답은 아주 명쾌했습니다. 통일을 우리가 안 시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 지도자, 우파까지도 그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미국이 안 하려고 합니다. 심각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불쌍한 우리 대한민국을 붙잡고 정치 지도자, 또 학자들, 또 시민단체들 더 이상 장난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번에 자유통일 1000만 서명운동에 온 국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통일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해결 다 되는 거예요. 통일되면요, 우리나라 경제가 한국에 있는 자본과 기술, 북한에 있는 자원과 인력이 붙어버리면 아이비리그 교수들이 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엘빈 토플러, 조지 프리드먼 박사,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 로버트 페로 할 것 없습니다.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의 헌법체제로 북한을 통일하면 좌파학자들은 1년에 14%씩을 30년 성장한다 그러고 우파학자들은 25% 30년 성장한다 그러니 그럼 GNP가 25만 불. 아니 지구촌에 GNP가 20만 불 가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아이비리그 경제학 교과서를 다 새로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요.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당사자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요, 아이비리그 학자들이, 우리는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윤석열 대통령님 더 이상 땜빵 정치 걷어치우십시오. 이명박과 박근혜가 바로 땜빵 정치하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가다가 뭔 이슈 하나 일어나면 그거 막 해결하려고 허덕허덕하고 아침으로 출근할 때 기자들한테 뭐 설명하는데 그거 땜빵 정치입니다. 대통령은 이승만과 박정희처럼 하려면 거대한 앞으로 대한민국이 가야 될 아직 아젠다가 나오지 않았어요. 난 이번에 6월 6일 날 현충일에
국민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난 그것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지금 하는 일은요, 뭐 속된 말로 아주 나쁘게 비평하면 통반장이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반장. 제일 높이 봤자 국무총리.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은 국무총리가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했어요? 박근혜가 그렇게 했다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이명박 그렇게 했다고요. 이명박, 이승만, 박정희처럼 거대한 한반도의 전체의 문제를 놓고 단일 제목을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입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대통령은 이런 전체의 눈을 띄우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다. 나머지 장관들과 총리들이 해야 되는데 지금 총리하고 지금 장관들이 하는 일을 말이야 그냥 이게 우리나라 정치 문화가 이게 공부를 잘못해서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님 빨리 정신 차리시고 지금 현재 뭐 아침 저녁으로 기자회견 하는 그런 것은 장관들에게 다 맡기십시오. 맡기고 대통령은 좀 신비하게 박정희 이승만처럼 뒤에서 탁 숨어 있다가 전체적인 각도를 한 방씩 한 풀을 쏘는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권위도 있고 하지. 매일 아침마다 막 총리식으로 막 떠들어대면 저 사람이 뭐 반장이냐 통장이냐. 그리고 그 대답하는 걸 보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그 밑에 그 장관급이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더 늦기 전에 저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건 방법 없습니다. 통일입니다. 통일. 통일하기 위해서 1000만 조직에 여기 오신 우리 언론인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돌아오는 8월 15일 건국절 우리가 대회 때는 자유통일을 선포하는 1000만 명이 가문 이승만 광장에 모여서 전 세계를 향하여 대한민국은 자유통일한다 선포를 할 수 있도록 1000만 조직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다 가입해야 됩니다. 무조건. 언론인 여러분도 다 여기 등록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이렇게 안 하면 제가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더 좋은 세상에 살 수 없어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뭐 GNP가 5만 불 돼봤자 지금 현재 3만 불하고 별 차이 없어요. 더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 단계 대한민국이 자유통일을 하여 중국의 동북 삼성을 회복하고 세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과 또 언론인 여러분들,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유통일당 부대표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방금 정동훈 대표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최우선의 과제는 자유통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전제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결코 그 통일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대한민국 내에 자유통일을 반대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자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통성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을 척결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행정부는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파가 행정부의 권력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에 되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도 주사파의 잔존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권 세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주사파 세력과 더불어 친중 세력들이 버젓이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친중 세력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세력들입니다. 중공의 입장이 순망치약, 입술이 망하면 입술이 시리다는, 이빨이 시리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100만 군대를 보내서 대한민국 6.25 전쟁 때 통일을 방해한 세력들입니다. 대표적인 인사들이 지난번 통일부 장관 청문회 때 문재인을 대북 특사로 보내면 어떻겠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김정은과 가장 자주 만나고 경험이 있는 분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좋은 생각이라고 했던 권영세 같은 자들, 친중 세력과 내부에 숨어든 주사파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결코
통일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도 없고 내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법부입니다. 사법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문재인은 이미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에 의해서 임명한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맡긴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두 번째, 대법원 구성 역시 14명 중에 1명 빼놓고 다 문재인 시절에 임명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주사파 세력들을 검찰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 검찰이 기소한들 사법부의 김명수 사단이 여전히 버티고 있고 2026년까지 임기가 돼 있는 대법관들이 버젓이 서 있는데 무슨 주사파 세력을 척결해서 법적인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법부 내에 있는 임기 털면 먼지 안 나오는 사람 없기 때문에 저 문재인 정권은 5년 동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 인사들을 모조리 숙청했습니다. 적폐라는 얘기는 법적인 용어도 아니고 공산 세력들이 공산혁명에 반대하는 자들을 반동이라 불렀던 이름을 좋은 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법적인 용어는 국헌문란입니다. 형법에서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했던 자들, 그들을 대법관의 자리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리에서 쫓아낼 때 비로소 주사파 세력을 기소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주사파 세력들입니다. 지난 민주당의 비상대책위원장 윤호준이라든가 이번에 대표를 맡고 있는 우상호라든가 전형적인 주사파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버젓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면서 서 있는 한 대한민국의 정책은 결코 통일로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4.15 총선에서 63대 36이라는 비율로 수도권에서 17명의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됐습니다. 이거 왜 어떻게 우연일치라도 이런 우연일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253개 지역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자유통일당은 제기한 상태에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 대법원을 주사파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변론 기일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데 그것부터 처리하십시오. 그러면 180석 다 날아가고 여소야대 전국은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데 왜 움직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윤석열 대통령 DJ 정권 시절부터 노무현 그리고 현재까지 사형 제도는 존재하지만 DJ 때부터 사형 집행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사형 집행 시작하십시오. 주사파는 바로 지하로 숨어들 것입니다. 거기에 맨 먼저 대상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저는 문재인을 4.3 사건 추모식에서 2020년, 2021년 추모식에서 가서 발언한 행위를 가지고 여적죄로 고발을 했습니다. 여적죄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남북군사 합의서 9.19 남북군사 기본합의서와 관련해서 문재인 당시 국방부 장관 송영무 그리고 정경두 합참의장 전 국방부 장관 이 3명에 대해서 오늘 대검에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 형법 96조입니다. 군사시설 사용금지 이적죄 물건 제공 이적죄 일반 이적죄로 고발장을 오늘 대검에 접수했습니다. 그 이적죄 역시 사형 무기에만 해당합니다. 다른 형은 없습니다. 문재인 이자부터 바로 기소해서 여적죄와 이적죄로 기소를 해서 사형을 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사파들은 기어들어가고 미국은 대한민국을 신뢰하게 될 것이고 송유관을 끊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의 전제 조건은 천만서명입니다. 천만서명으로 국민들이, 우파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할 때만
바로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저희 야당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사법부가 우리 국민들을 무서워하며 주사파를 척결하는데 눈치를 보면서 힘 있는 편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대한민국 전 헌법학회 회장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김학성 교수님 나오시겠습니다. 김학성입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하신다고 하면서 자유통일 문제, 두 번째는 문재인 구속, 세 번째가 1000만 서명, 세 가지 이제 아이템을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중심을 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통일에 있어서 자유는요, 모든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보편적 가치가 되는 것이죠. 이제껏 인류는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쟁취했던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 질서 역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통일을 추진할 때에도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하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께서 자유통일 또는 복음통일을 말씀하시는데 자유통일은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우리가 하루속히 구제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두 번째 복음통일은요, 북한에 이렇게 살고 계시는 많은 지하교회 교인들이 하나님께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한 구제책이 바로 복음 통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유통일은 북한 주민의 인권을 구제하는 것이고 복음 통일은 북한 주민의 믿음을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동안 5년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는 문재인 정권이 북한 정권과 야합하는 터에 이 땅에 넘어온 탈북민들도 마음 졸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았던 것이고 북한의 인권을 전면적으로 외면했던 것이 문재인 정부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 고영일 대표가 얘기를 했지만은 문재인 정권의 두 가지 큰 부당성, 첫째 적폐청산의 이름하에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고 탈원전이라든지 또는 울산시장에 대한 적법조사 그건 분명히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외면함으로 인해서 우리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도 우리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1000만인 서명 운동을 목사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 1000만 명이 모여서 하나의 목표를 통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으로 하나의 한 뜻으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대한민국 전체를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5천만 모든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요 1천만이 먼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표로 나갈 때 이 목표들은 다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한국 복음통일 또는 예수한국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작업은 먼저 5천만 모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1천만 우리 국민들의 일관된 마음 또 움직임 이것을 우리가 먼저 갖출 때 예수한국 복음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1천만 서명을 하루속히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껏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유통일당 대변인 구주화 변호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구주화 변호사입니다. 지금 통일이 눈앞에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게 보입니다. 실제로 보여요. 몇 달 전에 우리 당명을 자유통일당으로 바꾸고 목사님께서 이제 투쟁을 자유통일로 가자. 3년 안에 통일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실제로 그게 될까? 정말 통일이 뭐 말처럼 올까 싶었는데 야 역시 놀라워요. 놀라워.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오늘 북한 보세요. 미사일 또 쐈죠 또.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정상이 아니었지만 이제 최후의 발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발악으로. 우리나라도 보세요. 화물연대지 먼지 트럭에다가 집어 던지는 거 보셨죠? 영상. 그게 사람입니까? 완전히 이제 미쳐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광화문에 동아면세점 가는데 옆에 무슨 집회를 하고 있길래 보니까 효순이 미선이가 또 나왔어요 지금. 지금 요즘 사람들은 요즘 20대 애들은 효순이 미선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근데 잠잠하다가 문재인 때는 왜 안 나와요, 걔들이? 안 나오다가 윤석열이 되니까 갑자기 그 상처가 다시 살아났나 봐요.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서도 그럴 것 같아요. 윤석열 임기 내의 끝장을 봐야 됩니다. 왜? 정권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까딱 잘못하면 바로 바뀌거든요. 지금 문재인이 이 난리를 쳤는데도 이재명이 47%를 받아갔다고요. 그러면 다시 또 문재인 같은 놈 다시 나와가지고 대통령 잡으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번 정권 안에 끝장 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끝장 못 내면 언제 끝장 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 말대로 짧으면 3년, 길어봤자 5년 안에 반드시 통일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든 여러분이든 통일 준비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통일 후에 나는 뭐하고 살 건지, 어디서 어떻게 살지, 누구랑 어떻게 살아갈지 미래의 모습을 우리 그려봐야 되고요. 저도 오늘부터 정말 통일법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일되면 뭐 변호사 할 일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너무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 통일 준비. 1000만 서명 해야죠. 저도 지금까지 변호 일 하느라고 1000만 서명 많이 못했는데 내일부터 저도요 종로 나갈 겁니다. 종로 나가서 길바닥에서 서명 받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힘이 있어야 통일 준비하고 대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우리 개별적으로 통일 준비도 하시고 1000만 서명에도 동참해 주셔서 우리 자유통일 이후 통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로 통일되느냐, 통일 후의 모습이 무엇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우리 반드시 내용과 형식과 우리 방법, 절차를 다 고민하고 준비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위원장 주옥순 권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성위원장 우리 주옥순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날씨도 더운데 이렇게 많이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 길바닥에서 워낙 투쟁을 많이 해서 윤석열 정부가 과연 당선이 되면 이 대한민국 이 난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저는 그걸 항상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일단 윤석열 정부가 정권 교체가 되고 나니까 그래도 저 화물연대라든가 민노총, 정교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종북, 저 충북의 간첩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그 조용히 있었던 것은 결국은 6월 1일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저들이 조용히 있었어요. 자, 6월 1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그래도 저들이 어느 정도 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쟤네들이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광화문 광장에 또 난동을 칠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어요.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파동으로 난리를 치지 않았습니까? 지금 똑같은 현상이 그때보다 조금 더 앞당겨서 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화물연대가 지금 투쟁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 화물연대 민노총은요, 여러분 이 그냥 화물연대가 물류를 옮기고 하는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중국과 북계 다 저는 관련이 있다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문재인 정권이 없어지니까 이 북한을 어떤 식으로든 이롭게 해줘야 될 대한민국의 조직 세력이 누굽니까, 여러분? 민노총과 정교조, 그리고 대한민국의 고정간첩, 시민단체를 가장한 이 종북 주사파들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해서 바로 지금 민주노총이 화물연대 이렇게 해서 우리 국가에 지금 겨우 이 코로나 이후로 정권 교체돼서 경제가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지금 이걸 또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지금 개인 자영업자들이 음식점에서 소주가 없어서 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연관된 것이 바로 저는 중공과 북계들의 뒷구멍에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자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 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 효순이 미순이가 지금 20년 넘었어요. 근데 이걸 들고 나오는 것은 여기에도 또 의도가 있습니다. 이 의도가 뭐냐면 한미동맹 관계입니다. 이번에
이번에 우리가 한미동맹을 참 잘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기술동맹까지 맺고 나니까 가장 뻥 뜨는 국가가 어디겠습니까? 북계와 중국입니다. 자, 기술동맹은 우리나라의 경제력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같이 협약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 가장 배가 아픈 나라가 바로 저 두 나라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6월 2일 지방선거 끝나고 얘네들이 지금 시도를 했는데 지금 문재인이가 정권이 교체돼서 저 양산에 가 있지만 그 뒤를 이어오는 세력들이 저는 민노총 정교조 대한민국의 이 좌익 세력들이 지금 시작을 동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효순이 미순이 그 운동을 하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자, 한미동맹은 군용 외교다. 사드 배치 가지고 미군 떠나라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미군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종북 좌익 공산주의자들이 아주 뿌리 깊게 대한민국 곳곳에 다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정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자유통일로 가는 천만 서명 운동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냥 보시면 절대 안 되고요. 지금 이제 이 6월 1일 지나고 이번에 이거 조금만 지나보세요. 한두 달 지나보세요. 쟤네들이요. 강경하게 나오면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촛불로 막을 것이 아니라 이제 횃불로 막겠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북한에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여러분 북한이 강대강으로 나가는 거는 바로 대한민국의 이 세력들을 믿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정권 투쟁으로 강대강으로 나가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운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판이 딱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보다 수를 먼저 읽는 사람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강력한 정신무장을 통해서 저들이 나오면 저희들도 맞대응으로 이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왕에 오신 김에 기자회견이 시작되면 늦게 오시지 말고 11시 이전에 오셔서 미리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현재 천만 서명 운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 여성위원장님이 핵심을 딱 찍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 서명은 하나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교조, 민노총, 연대, 시민연대 이들을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언론에 많이 그 천만 서명과 조직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